오늘의 디즈니 애니메이션은 까까의 덕심 가득한 사신픽 주토피아. 으아, 또 보고 거의 5번 넘게 봤는데요. 빨리 2탄이 개봉했으면. 디즈니 빨리빨리 일 안 하는 거야? 주토피아는 월트 디즈니 스튜디오에서 제작한 55번째 장편 만화로 준호강 랄프의 개봉 이후 4년 만에 공개한 야심작이었죠. 뭐 영화를 보기 전부터 이미 온갖 미디어에서 홍보와 광고를 많이 봐서 그런지 영화에 등장하는 동물들에게 더 정감가고 익숙한 느낌이긴 했다는. 잠깐 이곳저곳에서 광고하는 거면 그냥 재미없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이 들 수 있지만 그냥 극장가를 뒤집어 놓으셨습니다. 완벽한 각본, 연출, 스토리의 3박자와 현대사회의 이슈 중 하나인 인종차별과 편견을 디즈니답게 잘 녹여냈고요. 귀여운 캐릭터들 뒤에 숨겨놓았던 현대사회 전반적인 이야기를 재치있게 풍자했다고. 이뿐만 아닙니다. 본래의 디즈니 스타일을 180도 바꿔놓은 작품이기도 한데요. 과거의 디즈니 영화들은 가족적인 스토리와 해피엔딩을 추구했지만 얘는 그냥 신세계입니다. 적절한 위기전환과 곡선 활용, 뛰어난 캐릭터 플레이까지. 그것도 모자라 토끼와 여우의 수사물이라니 말 다 했죠. 네, 토끼와 여우의 수사물입니다. 왜 하필 토끼와 여우? 호랑이랑 코뿔소였으면 더 잘 어울려. 작은 토끼지만 온갖 차별과 한계를 뛰어넘는 주인공 주디 홉스. 편견과 선입견에 맞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은 여우 닉 와일드. 이 두 주인공이 보여주는 반장의 케미에 국내 해외 할 것 없이 극찬이 쏟아졌고요. 전 세계 박스 오피스에서 무려 10억 달러 이상의 수익을 올렸으며 골든글로브, 아카데미상, 애니상, 비평가 초이스 무비상 등 상이란 상은 다 싹쓸이했다고. 영화 속 등장하는 많은 동물들, 이야, 무려 64종의 동물이 등장한다고 하고요. 배후에 영화를 진행하던 제작진들은 전 세계의 동물 전문가들과 만나 실제로 아프리카 기내로 탐사 여행을 떠났으며 2주 동안 반날 없이 동물들의 행동에 대해 연구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주토피아에 등장하는 동물들의 서식지와 습성을 무서울 정도로 완벽하게 표현했으며 특히 이 털의 텍스처를 위해 많은 제작진들의 영혼을 갈아 넣었다고. 와, 북극곰의 털이 반사되는 하얀 이미지와 여우의 털 가장자리부터 붉어지는 표현까지 진짜 장인 정신이네요. 주토피아 속 이 등장인물들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느낌이 드는데 그럴만합니다. 왜냐고요? 전작 디즈니 속 캐릭터들을 오마주했기 때문이죠. 벨 웨더 부사장은 영화 멜로디 타임에 등장하는 어린 양들을 보고 영감을 받아 제작하게 되었다고 하고요. 시장 라이온하트의 전체적인 이미지는 애니메이션 영화 라이온 킹의 무파사로부터 그려졌다고 합니다. 닉 와일드는 디즈니의 1973년작 로빈 후드의 등장인물들을 참고하여 만들게 되었다고. 실제로 제작 당시 영상을 보면 디즈니 역사 도서관에 방문한 감독이 로빈 후드의 초본을 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흰 장갑을 낀 채 조심스럽게 열어보는 모습이 진짜 압권이라는. 주토피아의 킬링 포인트, 이 나무늘보를 기억하시나요? 아우, 바빠 죽겠는데 이보다 더 느릴 수가 없습니다. 슬로스모의 유래는 바로 미국 자동차국, 한국으로 치면 도로교통공단이 되겠죠. 다들 이런 상황 한 번쯤은 겪어보셨을 텐데요. 에휴, 일 처리도 늦고 직원들도 불친절하고 줄은 줄대로 얼마나 긴지 기껏 기다리면 서류 다시 가져오세요. 이야, 앞서 보았던 나무늘보 직원이랑 진짜 딱 맞아 떨어지네요. 여담으로 슬로스모의 한국어 더빙을 맡아주셨던 심규영 성우님은 한 인터뷰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답니다. 정말 답답해 죽겠네요. 진짜 순진 누구 귀엽게 생겼죠. 하는 짓도 거당미 가득. 디즈니 덕후층의 심장을 탕탕 가격한 이 등장인물은 바로 던펠 웨더. 작은 최고에 맞지 않게 주토피아의 부사장 역할을 맡고 있고요. 이 세계 속 유일한 패셔니스타로서 무려 6벌이 넘는 화려한 의상을 입고 있는 등장인물이죠. 이거 양털이랍니다. 또한 작중 주인공을 도와주 목숨이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만들었었던 등장인물로 귀여운 외모에 속지 마세요. 그냥 얘는 양의 탈을 쓴 늑대 그 자체입니다. 나이는 무려 1979년생 37살이며 이름의 뜻과 같이 양떼를 이끄는 서열 1위의 영리한 양으로 자비도 없고요. 양심은 더더욱 없다고 하죠. 또한 작중 유일하게 실탄이 들어있는 총을 소지하고 있어 미국의 윗세력을 대표하는 배우를 풍자했다는 이야기도 있다고. 여담으로 이 장면 기억하시나요? CCTV 조사 당시 닉이 머리 위의 양털을 멋대로 만지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 장면에서 일부 팬들은 모니터에 얼굴이 가려져서 안 보였을 뿐이지 아마 이런 표정을 짓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을 했었다고. 이야, 진짜 없는 게 없네요. 지하철도 있답니다. 먼저 이 노선도를 살펴볼까요? 이 디테일, 무수한 동물만큼이나 다양한 기후와 환경을 갖춘 여러 개의 구역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주토피아부터 살펴볼까요? 주토피아는 많은 동물들이 뒤섞여 평화롭게 살고 있는 곳으로 90%의 포식동물과 10%의 초식동물이 공존하고 있으며 시장 라이언하트의 모든 동물 함께하기 운동 덕분에 이렇게 조화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심호흡부터 하세요. 이렇게 엄청난 스케일을 자랑하는 주토피아는 무려 4개의 구역으로 나눠져 있다는 사실. 지금부터 주토피아를 낱낱이 파헤쳐보겠습니다. 모래바람이 쉴 틈 없이 불어오니 마스크 필참. 네, 이곳
이곳은 바로 사하라 스퀘어, 사막 환경이 주거지인 포유류들이 거주하는 곳으로 이 구역 자체가 전부 모래 언덕과 기암절벽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확 트인 시야를 볼 확률은 하늘의 별 따기라고 하죠. 그래도 주토피아의 모든 지역 중에서 야경이 제일 이쁘기로 유명하다고. 보기만 해도 으슬으슬 콧물이 나올 것 같은 이곳은 툰드라 타운, 주토피아의 대표 꽃미남 배우 볼라 베어가 홍보하는 구역으로 추운 기후에 포유류들이 거주하고 있으며 그냥 전부 꽝꽝 얼어있다고 보면 되고요. 도로는 빙판길로 되어 있어 이렇게 특화된 발바닥이 없다면 한 걸음 내딛는 것조차 힘들다고 하죠. 그래서 준비했다, 짜잔, 바로 스키두. 스키두는 빙판길을 나아갈 수 있는 바퀴 트랙과 슬레이드가 장착된 툰드라 타운만의 이동수단으로 스키두만 있다면 완전 정복 가능. 이곳은 울창한 울림을 떠오르게 하는 열대 우림 지역. 으아, 평균 습도가 99%이기 때문에 항상 축축한 건 기본, 하루도 빠짐없이 비가 내린다고 하죠. 그래서 그런 건가요? 주토피아 시민 투표 결과 가장 가기 싫은 구역 1등을 차지했었다고. 그래도 풍경 하나만큼은 기가 막히는 구역으로 이렇게 엄청난 높이의 나무줄기에 수직 거주 구역을 만들어 지내고요. 바로 밑에는 밝은 에메랄드빛 몽구스 강도 흐른다는. 그래도 열대우림 지역에 방문할 때는 우산과 우비는 필수. 두둥. 분위기에 압도되는 이곳은 바로 중심부, 다양한 건축물과 높은 빌딩이 아우르는 구역으로 주토피아의 모든 역사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곳이라고 하죠. 이렇게 작은 친구들이 살고 있는 리틀 로덴시아와 대중교통이 가장 잘 발달되어 있는 다운타운, 모든 동물들이 가장 평등하고 조화롭게 생활하는 사바라 센트럴까지, 그 외에도 멋진 지역이 펼쳐져 있다는. 와, 진짜 찐으로 이곳저곳 여행 다녀보고 싶네요. 귀여운 뚱땡이 벤자민 클로하우저는 놀라지 마세요, 바로 빛의 속도로 뛰어다니는 치타라고 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순진무구하냐고요? 다 이유가 있죠. 주토피아의 제작진은 아프리카에서의 연구 도중 실제 치타의 모습을 관찰하게 되었었다고 하는데요. 응? 이건 병아리? 네, 겉모습과는 다르게 삐약삐약 우는 모습을 보고 엉뚱한 캐릭터인 클로하우저를 제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실 수년간의 긴 제작 기간 동안 많은 스토리를 뒤엎었다고 하는데요. 초기에는 지금의 평화로운 주토피아가 아닌 많이 매운맛의 스토리 설정이었다고 하죠. 얼마나 매웠냐고요? 와, 전기 충격? 네, 상대적으로 약한 초식동물들이 포식동물을 강제적으로 제압하여 평등한 세계관을 만들었었다고 합니다. 또한 초기 제작안의 주인공은 주디가 아닌 닉이었다는 사실. 초기에는 사기꾼이 아닌 평범한 직장인 같은 모습으로 등장하였으며 당연히 닉 또한 전자목줄 테임 칼라를 차고 있었고 지금과는 많이 다른 쓸쓸하고 암울한 스토리 전개였다고 하죠. 이 때문인가요? 자체 테스트 상영 당시 전자목줄의 큰 존재감이 영화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어둡게 만든다고 느껴 눈물을 머금고 싹 다 갈아엎었다고 합니다. 이제 조금만 더 기다리면 주토피아 2가 개봉한다고 하니 다같이 팝콘 들고 기다리자고요. 오늘 이렇게 주토피아의 50가지 TMI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저의 최애 애니메이션이니 아직 안 보신 분들은 이번 주말에 꼭꼭 보시는 것을 추천! 주토피아의 50가지 TMI 재밌게 보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댓글로 고고싱, 좋아요, 구독도 고고싱, 알람도 잊지 않으셨죠? 잠깐! 아직 겨울왕국의 50가지 TMI를 안 보신 분들은 여기를 눌러주세요. 매주 깎아당 커뮤니티에 애니메이션 투표를 진행하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봐요.